안녕하세요.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. 오늘 채널 CGV 모비톡에서는 한국 액션 영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그런 작품이죠. 영화 베를린의 감독 유승환 감독님 모시겠습니다. 감독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좀 정신없으시죠? 예. 개봉 이후에도? 많이 바쁘네요. 네네. 예. 사실 영화의 배급 규모가 커지기도 했지만 이전에 부당거래도 저는 굉장히 크게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네. 300만이 못 넘었다고요. 네. 추초로 넘는데 그런 어떤 짜릿한 흥행의 느낌은 없나요? 짜릿한 흥행의 느낌을 즐기기에는 지금 네. 뭐 이 개봉 상황이 너무 네. 정신이 없어서. 그렇죠. 네. 저희 딸이 뭐좀 아빠 축하해.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. 영화 잘 된다고 하니까. 예. 네. 사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이제 허다한 이야기들 뭐 인터넷에도 직접 보시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듣기도 하셨을 텐데 네. 제일 기분 좋은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? 현재까지. 저 개인 연출가 네네. 유승환으로도 그렇고 이런 장르 영화에서 약간 더 앞으로 가줬구나. 네. 라는 평가 들으면 되게 감사하죠. 마카오에서 베를린 무기장사 공관 스파이 암살 망명까지 이걸 다 어떻게 엮어야 말이 되는 거냐.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, 이 영화의 액션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어요? 최근에 한국의 액션 영화들의 질적 성장이 되게 좋아졌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한국 관객들의 이런 요구하는 그런 것과 동료 감독들의 영화와도 또 달라야 되고. 네.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 영화 속의 세계의 인물들이 얼마나 거기에 맞게 네. 액션을 벌리는가. 네. 이 세 가지가 좀 굉장히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. 네. 해외에서 촬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셨어요? 시간과 예산의 압박이 굉장히 컸어요. 네. 촬영 기간이 뭐 하루만 늦춰줘도 네. 소요되는 비용이 어마무지하니까 그렇겠죠. 한국 같으면은 뭐 편집하다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재촬영을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. 이거는 뭐 재촬영하러 가자 그러고 네, 네, 막 네. 비행기 티켓 끊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심리적으로 좀 되게 힘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, 힘을 맞춰본 사람들이 힘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. 그렇죠. 가장 큰 힘은 아마 제가 추측컨대 혹시 정동훈 감독님이 아니셨을까. 제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쨌건 꾸준히 같이 계속 작업을 했던 분이니까 네네. 제 이제 심리적인 상태도 너무나 잘 알고 현장에서 어떤 결정권이 딱 생겼을 때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때가 있죠. 정동훈 감독님을 자기야라고 부르신다고요? 그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, 좀. 아무리 정동훈 감독님도 계시고 또 다른 무술 관련 스태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럼 액션 할 때 직접 시범도 보여주시나요? 어떠신가요? 집이 폭발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전지현 배우가 이제 막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줘야 되는데 네. 아무래도 여배우니까 감독이 직접 이렇게 쾅 넘어져 주면 낫지 않을까 해서 쾅 했는데 했더니 정말 후회를 많이 몸이 예전 같지 않죠. 예전 같아요. 네. 아니 사실 감독님이 뭐라고 할까요? 최초의 영화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게 사실은 배우에 대한 꿈이 있으셨잖아요. 그렇죠. 액션 스타가 되고 싶었죠. 근데 이제 주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직접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현장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. 이 배우 인프라가 넓어지면서 네. 제가 같이 일하고 싶어진 배우들도 되게 많고 일단 제 연기를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제. 이제 다 이루셨군요. 그 모든 걸 짝을 통해서. 안 되는구나. 네. 액션의 호쾌함보다 액션의 처절함이나 네. 액션의 피로감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네. 액션들이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. 예. 좋거나 나쁘거나 현대인이라는 부분을 예, 보게 예. 되면 주차장에서 정말 네. 차하고 배우 2명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데서 온 힘을 다 빼서 사력을 다하는 연기. 그다음에 주먹이 온다의 마지막 권투 장면이라든지 혹은 아란에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이 네, 뭐 거의 한 20-30분 가죠? 두 사람의 예, 대결이. 20분 정도 싸우죠. 네네. 제가 성룡 영화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. 네. 세상에 존재하는 액션 스타 중에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고 그렇게 많이 쓰러지는 그 액션 스타는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사제 출마라는 영화가 네. 거의 한 20분 정도를 싸우는데
20분 동안 한 제 기억으로 17, 8분은 얻어맞고 한 2, 마지막에. 3분을 때리는 거거든요. 제발 좀 한 대만 때려줘라는 게 막 이렇게 쌓이다가 막 폭발하는 거 있잖아요. 순간에. 그게 그냥 좀 배인 것 같아요. 찍다가 보면은 그 배우들이 실제로 막 그 지쳐있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더 막 부글부글하는 상태로 그렇게 되죠. 예, 몰려가는 것 같아요. 일부러 필요한 상태에서 해서 그걸 오케이 컷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. 그런 경우도 있죠. 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를 조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. 배우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고통스러웠는데 표현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안전하고 네.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훨씬 더 좋은 액션 연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. 성룡의 경우에는 이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전날이거나 그렇죠. 전이거나 그렇죠. 가봐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동선을 짠다고 해요. 그렇죠, 그렇죠. 베를린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런 식으로 했죠. 그렇죠. 베를린은 대본을 쓰면서 정도훈 감독님과 계속 상의를 하면서 대본에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. 네. 그리고 그 다음엔 액션 스쿨에서 미술팀이 직접 와서 액션이 벌어지는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실측을 해가지고 가세트를 만들어요. 거기에서 이제 액션의 주요 콘티를 만들죠. 그리고 실제 촬영장에 가게 되면 전체 스턴트맨들이 배우들도 보고 이렇게 액션이 진행된다를 이제 마스터로 쭉 한번 그러겠죠. 보는 거죠. 네네. 거기서 보다가 또 아이디어가 생겨요, 거기에서. 냉장고 문을 열어봤는데, 여기에 통조림 캔이 있네? 이걸로 사람을 때리면 더 아프겠네?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. 네네. 사람이 모서리에 찍혔으면 좋겠으니까 위치를 바꿔주세요. 네. 더 아픈 쪽으로. 아픈 쪽으로. 네. 그걸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마지막 갈대밭 장면 같은 경우인데 지금 갈대밭에 바위 몇 개 없거든요. 그렇죠. 어떻게 하면 배우를 더 아프게 보이는 쪽으로 작용할까. 근데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면 이 바위들이 꽤 보여요. 전지현 씨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네. 싶은데 사실은 전지현 씨는 여기서 이제 보호받아야 할 누군가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전지현 씨의 굉장히 좋아하는 액션, 사실상 거의 유일한 액션일 텐데 발코니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추락을 했을 때 네. 기관총을 난사하는 사람한테 총격전을 예, 벌여서 예. 이렇게 사살하는 장면이 예. 있어요. 그러니까 전지현이라는 배우를 좀 더 액션 쪽으로 활용하시면 어땠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건 혹시 없으셨는지. 마지막 농가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연습을 하는데 총 이렇게 쫙 뻗는데 너무 폼이 나는 거예요. 오히려 길잖아요 몸이. 예, 하정우 배우는 막 이러고 아니 지현 씨 저 폼이 너무 좋으니까 좀 줄여달라고. 그러니까 자꾸 누른 것이 그렇게 하면 뭔가 전체 틀이 막 잘못될 것 같고. 그럴 수 있겠죠. 예. 그런 생각은 막 들어요. 아, 전정현 배우가 제대로 된 액션 영화를 하면 정말 멋있겠다. 그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. 아니, 그 이번 영화를 베를린 보면서 굉장히 깨알 같은 재미 중에 하나가 동료 감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근데 두 분 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. 윤종빈 감독과 이경미 감독. 예.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일단은 뭐 가격 대비 성능을 보고 한 건데. 품앗이 하신 거죠? 아니,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분들 영화에 출연할 생각은 없는데. 이렇게 선을 또 그으시고. 네. 네. 그 실제로 윤종빈 감독이 지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부단거래에서 그 진범인 이동석 역할의 최종 후보였어요. 끝까지 경합을 벌이다가 네. 본인은 그럼 하고 싶어 했단 얘기네요? 아니 본인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. 본인이 얘기하는 순간 하겠다고 달려올 거예요. 근데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아, 윤종빈 감독은 약간 사무직에는 어울리지 않는구나.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디렉션이 잘못된 탓이라고 저한테 이제 막 오고 항의를 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 주변에 그 동료 감독들, 선후배 감독들 얘기도 많이 듣게 되잖아요. 네. 이명세 감독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잘 봤다고 해주시고 이준익 감독님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소재 투쟁 전선에서 큰 수확을 얻었다. 네,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이렇게 건조하고 냉혹하게 하는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다고. 그리고 박 감독님은 야, 그 떨어지는 거 어떻게 찍은 거니? 영업 비밀인데. 이 영화는 쉽게 얘기하면 배신 음모에서 시작해서 복수를 결심하면서 끝나거든요. 그렇죠. 진짜 박력이 끝나죠. 네, 박력, 그렇죠. 네, 좀 영화가 박력 있게 빡 끝나는. 마지막 대사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. 네, 네, 그러니까요. 네. 네.
자, 뭐 꽤 긴 시간 감독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네.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영화에서 이거는 이뤄냈구나 라고 자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이번에 외국에서 찍어보니까 네네. 한국 스태프들의 능력, 그 한국 스태프들에 대한 우수함. 상대적인 우수함. 그러니까 그 좀 자부심이 좀 생겼고 네네. 이 사고 없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는 것. 우리 이거는 그래도 잘한 것 같아. 네네. 네, 할 수 있을 것 같아. 알겠습니다. 네.